남편은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그때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회사 다니고 대학원까지 다 다니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 기숙사 신청했는데 된 거예요. 보통 잘 안 되는데. 그 대학원 네, 건대 네, 건대 그 기숙사를 신청했는데 됐어요. 오. 그래가지고 거기 한 6개월 살았는데 그때 남편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소개팅으로? 네. 어떤 분이 소개를 그 대학원 동기가 소개를 해줬는데 아. 남편이 2살 연하였어요. 그러니까 2살 연하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남동생이 있어요. 네. 남동생이 저보다 4살 어린데 그 남동생이 있다 보니까 연하는 별로 이성으로 느껴지질 않아서 맨 처음에 그 동기가 소개시켜준다는데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숙사 살고 되게 심심하고 맨날 이제 저는 계속 시집가기 전까지 그 6개월 빼고는 다 엄마랑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나와 있는데 되게 처음에 엄청 자유롭다가 약간 되게 쓸쓸한 거예요. 밤 되면 외롭고. 그때 뭐 혼자 그 남자친구랑 헤어지지는 얼마 정도? 그때요? 남편 만났을 때요? 네, 만나기 전에. 이런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한 반년? 네, 반년? 네. 아, 그래서 동기가 시끄럽고 나가라고. 그리고 굴러다니지 말고 소개팅이라도 하라고. 같이 살았나요? 두 분이 그러면? 아니요. 기숙사를 같이 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학교를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간 때문에 그 저녁에 뭐 알아듣고 이게 안 돼서 이제 요일을 많이 갔어요. 기숙사 사니까 차라리 요일을 퇴근하고 그냥 여러 번 가는 게 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동기가 수업 때문에 자주 만나니까 저한테 그냥 시끄럽고 빨리 만나라고 막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처음에 그렇게 되게 적극적이지 않고 꼭 무슨 이렇게 나무 뒤 숨어서 돌 던지듯이 이렇게. 그때는 회사원이었어요? 남편이요? 학생은 아니었고? 네, 남편이 그때 아마 입사한 지 한 6개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입사한 거라서 그때 30살이었어요, 남편이. 그리고 아마 그때 전문연구요원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회사 들어간 지가 한 반년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이었죠. 예. 그리고 그때 남편이,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원래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하던 연구원이었거든요. 처음 직업은. 중국 출장을 엄청 많이 갔었어요. 그때는 거의 뭐 이틀이 멀다 하고 출장 갔는데 처음에 소개팅할 때 저한테 만나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내일 아침 9시 비행기로 중국 출장 가야 돼서 오래 못 있는다고. 뭐야, 별로였겠네요. 그쵸? 그래서 얘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그러고서 그냥 빨리 헤어지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7시, 한 5시에 만났는데 11시에 헤어졌어요. 오래 있었네요. 네. 근데 이제 남편이 출장 가서도 되게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카톡을 보내면 사람이 답을 하면 이렇게 대화가 이어져야 되는데 자기 할 말만 하고 제가 답하면 답이 없어요. 되게 일방적인. 근데 그 6시간 동안 5시부터 11시까지 네. 잘 얘기는 통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지금 취향 같은 거 되게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뭐 식성이라든지 좋아하는 거, 뭐 이런 영화 취향 이런 게 되게 많이 겹쳤어요. 그래서 얘기는 되게 재밌게 했는데 집에 간 다음에 연락을 되게 자기 말만 하고 제가 답장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얘가 나를 어장관리하는구나. 네. 여러 명 중에 내가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남편 말로는 자기는 처음부터 엄청 마음에 들었고 되게 조심했던 거래요, 자기는. 일주일 뒤에 뭐 저한테 자기 동네, 그러니까 남편이 원래 분당이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네 뭐 되게 맛있는 집이 있는데 뭐 같이 밥을 먹자는 거예요.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네, 일주일 딱 지나고. 그러니까 남편이 한 4박 5일 출장 갔었던 거라서. 어차피 연락을 못했겠네요.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그렇게 그냥 몇 번 만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되게 간보는 느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가지고 한 달을 그냥 그렇게 만났어요. 몇 번 만났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으니까. 예. 근데 그 남편이랑 소개팅하고 딱 한 달 있다가 제 되게 친한 친구 결혼식이었는데 걔가 저보고 부케를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당시엔 남편은 이제 후보가 아니었어요. 이게 뭐 남자친구감의 후보가 아니었어요. 얘는 그냥 어장관리, 저 어장관리 하는 것 같고 연락은 계속 오고 저는 심심하니까 그냥 한 번씩 만나는 애지 뭐 이 남자랑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주변에서 소개팅 해준다 그러면 그냥 받는다고 해가지고 연락처 뭐 있는 남자분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기로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친구가 이제 부케 받아달라고 하니까 거절은 못 하겠고 부케를 받았는데 너무 우울한 거예요. 받고 나서 6개월 안에 가셔야 되나요? 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지금 남편을 만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케 받은 김에 그냥 이러자. 그냥 이 남자한테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하고. 결혼하는 남자를 찾자. 네. 다른 소개팅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보통 소개팅 그때 들어오면 2-3살 위에 남자분들이 많았으니까, 그냥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그날 그냥 남편이 원래 이런 식이었어요.
대여섯 시에 만나서 9시에 항상 집에다 데려다 줬어요. 일찍 데려다 줬대요. 네. 조금 시간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 저희 남편이 그냥 자기가 스스로 9시에. 이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직접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때 건대까지 데려다 주고 건대도 데려다 주고 그때 이제 친정이 저희 친정이 하남이니까 하남도 데려다 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하남에 데려다 줬어요. 근데 이날따라 이 남자가 원래 9시에 데려다 주는데 계속 집에 안 데려다 주고 뭐 커피를 더 마시자고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데 집에 가고 싶은데 그 얘기는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차에서 내릴 때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냥 이제 그만 보자 이렇게. 그래서 그냥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뒤에서 뭘 부석에서 꽃다발을 꺼내서 자기랑 사귀자는 거예요. 프로포즈. 네.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그만 만나자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그거 안 했으면은 그쵸, 까였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받고 며칠 생각해 봤는데 그냥 그래 한번 만나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사귀게 된 게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남편이랑은. 그냥 사귀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몇 년? 1년 반 사귀었어요. 점점 좋아졌겠네요. 그렇죠. 그 남편이 되게 자상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있어가지고 좀 자상한 편이고 그리고 막상 사귀고 나니까 처음에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없어지고 되게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그 신탁사 다닐 때라 가지고 되게 야근이 많고 늦게 퇴근한 날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남편은 영구직은 원래 퇴근 시간이 좀 확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보통 한 5시 반이면 퇴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 회사 근처 와서 기다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연애 경험이 없는 게 아니니까 보통은 이제 남자분들이 그런 거 싫어하고 데려다 주는 것도 싫어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좀 하다가 안 하게 되고. 근데 저희 남편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뭐 어디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맞아. 그때도 감사합니다. 데려다 주고 했었잖아요. 이의 제기가 남편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상하고 이래서 이제 만나다 보니까 사람이 괜찮고 이래서 그냥 결혼을 하게 됐죠. 그 남편은 우리 나탈리버님이 어디가 그렇게 좋았대요?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 소개팅 시켜준 제 동기랑 그 남편 쪽 주선자가 이제 제부와 처형의 관계예요. 가족이구나. 근데 이제 남편의 그 대학교 대학원 선배인데 워낙 오래 알고 지내니까 여자 취향을 너무 확실하게 아는데 제가 남편이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해줬대요. 그 어떤? 약간 좀 동글동글하고 좀 귀염상 이런 거. 성격도 좀 활발하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키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본인이 키가 크니까 좀 자그마하고 이런 여자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담한 사람. 그랬대요. 이게 딱 맞는. 근데 외모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성격은 또 모르잖아요. 그쵸. 그건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죠. 근데 그럼 거의 뭐 소개팅하고 해보면서 딱 결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남편은 왜 한 달 동안 그거를 얘기 안 하고 늦게 얘기했대요? 그 남편이 이제 제가 살면서 보니까 되게 신중한 스타일. 그리고 조금 그러니까 그 생각이 많은 스타일. 비버님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런 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저의 단점 같은 걸 남편이 좀 커버를 해주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이제 남편은 고민만 하고 결정 못하는 걸 제가 또 가서 질러버리고. 그래서 투자는 저희 스타일이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 확실히 부동산이고 남편은 주식 잘해요. 비버님이 토지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전문가라고까지는 블로그에 이름을 딱 보면 뭐였죠? 이름? 토지로 인생 2막. 그리고 얼마 전에 어디 카페에서 강의도 하셨고. 어떤 강의 하셨죠? 그 이제 이콘출판사에서 운영하시는 돈사연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콘 마케터인 이제 릴리제이님한테 작년에 블로그 이벤트로 해서 그 컨설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석사 졸업을 학군으로 했기 때문에 학군 컨텐츠를 좀 밀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집을 사고 나니까 그 관심이 되게 떨어지더라고요. 전 이미 이제 제가 어떤 충족하는 기준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뭐 부모님 때문이긴 했지만 우연히 이제 땅을 사게 됐고 해보니까 이게 되게 제가 봤을 때는 블루오션인 거예요. 왜냐면 아무나 할 수 없고 좀 한 번만 해보면은 괜찮고 수익도 괜찮고. 어렵진 않았나요? 저는 그러니까 흥미를 가졌고 사실 저는 이제 뭐 일반인이랑 같은 선상에서 얘기하기엔 좀 어려운 점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어쨌든 회사도 관련 경력이 있었고 전공도 했고 자격증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일반인이랑 같은 선상에서 시작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좀 유리한 부분에서 시작하긴 했지만 공부해보니까 재밌고 하면 할수록 흥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릴리제이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럼 토지를 향후 컨텐츠로 하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이콘 출판사 그 독자 에디터 분들 대상으로 미니 특강을 한번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블로그에 계속 토지 얘기를 올렸죠. 토지 얘기를 올리고 있었는데 한 봄쯤에 릴리제이님을 또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 돈사용 카페 특강을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 뭐 독자 에디터 분들 대상으로는 정말 소규모 그냥 저희끼리 그냥 스터디 느낌으로 했었는데 여긴 강의 모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100명 마감됐어요. 네. 다 마감되고 네. 빠른 시간에. 네. 근데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그때랑 비슷하게 한 20명 오시면 그래서 이제 강의 내용을 어떻게 할까? 그때는 이제 어떻게 강의를 했었냐면 그냥 기본적인 토지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그때 이제 이콘 책 중에 만사오케이님 돈 되는 1,000만 원 소액 토지에 나온 사례 중에 그거랑 이제 비슷한 거를 제가 그 당시에 있는 온비드 공매물건 뜬 걸 좀 몇 개 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좀 괜찮다. 그렇게 이제 그 특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랑 또 똑같이 할 건가 다르게 할 건가 뭐 어떻게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모집을 해서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은 인원이 얼마 안 오실 것 같으니까 제가 누군 줄 알고 오겠어요. 그냥 내가 땅 산 그 경험을 다 까자. 어차피 이걸 깐다고 뭐 누가 제 땅을 추적해서 오실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불법으로 한 건 없으니까 그리고 뭐 땅은 어차피 아파트랑 틀리게 똑같은 땅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가 제가 산 방식대로 따라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네. 사셔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뭐 제가 이거를 노하우를 뭐 깐다고 해서 그게 저한테 뭐 나쁠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의 뭐 관심 지역이나 제가 갖고 있는 물건을 노출하는 게 조금 꺼려지는 게 추적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제 노하우를 까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록사님이 이렇게까지 까도 되냐고. 근데 어쨌든 모집을 20명 정도 오실 줄 알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모집이 순식간에 마감이 돼서 하루 한 밤 만에? 그러니까 예. 100명이 마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날도 참여를 80명 넘게 하셨는데 문자 못 받으셔가지고 나중에 카페 댓글에 왜 난 문자 링크 안 왔냐고 막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되게 반응이 괜찮았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온라인 특강은 처음 해봤고 그렇게 다수의 인원을 상대로 한 적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리고 그날 좀 잘해보겠다고 남편이 이제 아이맥이 있어서 집에서 아이맥으로 했는데 이런 마이크 이런 거 없으니까 좀 소리 좀 잘 안 들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PC가 제가 능숙하지 않은 거다 보니까 댓글 하나도 못 봤어요. 이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강의는 내용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이다. 그리고 시간도 이제 연습을 사실 몇 번 했어요. 한 2-3번. 했는데 그때는 1시간 반 정도가 나와서 미리 이제 릴리님한테 좀 시간이 넘어가는데 괜찮냐 했더니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막상 제가 긴장하니까 생각한 내용 막 빼먹고 말 빨라지고 그래서 1시간에 딱 맞춰서 끝났어요. 딱 맞췄다. 네. 제가 토지를 처음 사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원래 여기 용인 분이세요. 그 하이닉스 들어오는 원삼이 원래 고향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도 뭐 은퇴하고 하셨으니까 약간 한적한 쪽에 땅을 사서 이렇게 집을 지어서 뭐 텃밭도 가꾸고 요런 걸 꿈꾸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용인 살려고 보러 다녔었는데 타이밍을 살짝 놓쳤어요. 저희가 보러 다니던 중에 하이닉스 개발 호재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개인이 사기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옆에 있는 이천에 땅을 샀는데 사실 이천 땅도 투자 가치가 좋은 거지. 왜냐면 6차선 대로변 옆에 있는 땅이에요. 거기다 한적한 전원생활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땅을 샀다고 했더니 저희 엄마 지인들부터 시작해서 제 지인들까지 뭐 타운하우스나 이런 거 꿈을 갖고 있는 분들, 세컨하우스 꿈 갖고 있는 분들이 다 저한테 문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제주도도 그때 타운하우스 한번 그러니까 타운하우스 산다는 게 아니고 제가 땅 사서 집 지을 생각으로 그거 한번 시행해보는 것도 경험이고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갔었는데 제주도는 사실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지금 강원도가 저는 더 나을 것 같아서 비싸더라도 만약 제주도랑 강원도랑 비슷하다면 강원도가 난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그쵸. 접근성이. 그러니까 여긴 세컨하우스로 쓸 수 있지만 제주도는 그게 어려워요. 지금 최근에 제가 고성에 바닷가 바로 인접한 땅 400 몇 평짜리 나온 거 봤는데 평당 750만 원이에요. 엄청 비싼 거예요. 여기 아마 지금 기흥 택지지고 그러니까 여긴 이미 아파트 들어온 데는 안 되고 기흥에 좀 남쪽 동탄 가까운 쪽에 지금 그 정도 갈 거예요.
제가 그냥 집을 지을 생각으로 한번 그렇게 해서 세컨하우스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수 포함이 좀 요즘 민감하니까 뭐 농어촌 민박 이런 거 하면 또 주택수 포함 제외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제가 또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 사람들이 수요는 있는데 연고나 이런 게 없으면 사실 저도 그때 토지 특강 할 때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땅을 어디 가서 알아봐야 되냐, 중개사는 어떻게 골라야 되냐 이런 거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알아보고 제가 먼저 해보고 그 지역적 커넥션이 있는 지역이 생기면 제가 어쨌든 저 중개사니까 좀 가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원래 제가 돈사연북을 도전한다면 좀 나중에 그걸 해서 한번 책을 써볼 의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목사님한테 했더니 그럼 나중에 그건 단독으로 내자고 이렇게. 네. 사실 이제 누군가는 죽을 때까지 본인의 적성을 못 찾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흥미를 못 찾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도 불과 몇 달 전까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남편한테 제일 부러웠던 거는 남편은 지금 본인 직업이 천직이고 너무 재밌어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 진짜 그러기 쉽지 않은데. 예. 그러니까 전 연애할 때부터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면 저는 직장 생활이 항상 불만족스러워서 항상 흉보기 바쁘고 불만하게 바빴거든요. 근데 또 많이 옮겨졌니?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 직장에서 오래 머무르는 게 저한테 너무 힘든 일이라서 그래서 이제 뭐가 좀 나을까 해서 계속 옮겼던 거죠. 근데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그냥 다, 예, 그냥 나는 조직 생활이 안 맞았다 이런 사람으로 결론이 났고 그냥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끝까지 찾지 못하는 거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누군가에게는 되게 부러운 존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인생의 그런 항상 잘 될 수는 없고 최근에 제가 그 정회도 타로 마스터인가? 그분 출연하신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인생을 크게 길흉, 회린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거는 4분의 1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4분의 3이 안 좋은 건데 이 나쁜 걸 피하면 그게 행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중개도 뭐 계약도 좀 되고 그래도 또 초보 중개사 치고는 잘 되고 있는데 사실 좀 힘든 손님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근데 사실 사람이 항상 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고비가 있을 때마다 어쨌든 큰 틀 안에서 점점 나은 방향,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냥 앞으로 그냥 계속 저의 갈 길을 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냥.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는 진짜 굳이 하나로 정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양한 것들을 잘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사실 10년, 그러니까 직장 생활 지금 제가 그 회사 관둔 지가 저희 애 낳기 전에 그만뒀으니까 한 5, 6년 됐죠, 이제 그만둔 지가. 근데 그때는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되게 어떨 때는 막 지옥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지금은 이제 공황장애가 좀 흔하다고 하기까지는 뭐한데 이렇게 막 좀 어떤 공황장애라는 질병에 대해서 알려졌잖아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증상을 보면 제가 그때 공황장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은 몰랐지. 예. 왜냐면 숨을 못 쉬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의원 가서 여기 침 맞고 다녔었거든요. 깊은 숨 이게 안 쉬어져가지고. 스스로 숨을 못 쉴 예. 답답한 상황. 예. 그런데 그게 요즘 들어서 덕을 보고 있는 게 저는 이제 직장 생활 할 때 저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방법들 그게 지금 중개업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상사한테 매일 깨져가면서 보고했었던 거 예를 들면 지금도 손님한테 어떤 물건을 브리핑할 때 그 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에 답이 막히잖아요. 그럼 그분이 저를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라도 계속 해줘야 돼요. 예. 근데 이걸 언제 트레이닝이 됐냐면 옛날에 저희 상사한테 보고할 때 제가 다 알아봤는데도 갑자기 상사분이 이렇게 딱 뭐 질문했는데 막히면 다시 해와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의 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개 시나리오를 만들고 예, 이거 안 되면 이거 탁탁탁 답이 나오게 그거를 몇 년 동안 트레이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손님한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몇 번 봤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진짜 10년 한 공인중개사 그 소장님처럼 그러니까 그게 제가 정말 영혼 털리면서 직장 생활을 했던 그 과거가 없었으면 지금 또 털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매를 일찍 맞은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의미 없는 경험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강사현장 채널을 오게 진짜 이렇게 빠른 시간에 제가 올 줄을 몰랐고 저도 아예 생각을 못했는데 라떼비버님이 어떤 그런 파워와 그런 영향력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끌려온 것 같아요. 너무 진짜 오면서 걱정도 안 했던 게 새로운 얘기가 안에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고 그 새로운 얘기가 지금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채널 했던 것 중에 제일 오래 지금 촬영. 아, 그래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 나오고 네. 다 좋은 얘기가 많았고. 네네네. 일단 우리는 네네네네. 그게 너무 좋았고요. 네네네. 앞으로 또 네. 세 번째, 네 번째 기대하겠습니다. 네, 얼마든지 네 저는 뭐 네. 너무 좋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해서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채널은 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네네네. 조만간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